60대 중반이신 아버지께서 최근에 건강을 회복하시고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셔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뭘 추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하신 지는 꽤 오래되셔서 다시 취직하실 것은 아니고 원하실 때 가끔 일하실 수 있게 프리랜서 전문 자격증을 따시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시니어 정보쇼에서 자격증 추천 부탁드립니다. 60대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희망하는 자격증이 실제로 수요가 많은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자격증이나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셨을 때 그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카더라식으로 올린 허위글도 많고 자격증을 홍보해야 하는 기관에서 올린 광고글만 믿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취업 사이트에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가 실제로 많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례로 은퇴 후 유망 자격증이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는 바리스타의 경우 실제 우리 주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시니어 바리스타의 경우 몇몇 노인회관이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카페가 아니라면 일반 카페에서는 모집 공고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취업 사이트에서 해당 일자리를 검색했을 때 전국적으로 100개 이하이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이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 건수를 분석하여 구인 공고 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1위는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있어야 어디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여성과 남성 각각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인기 자격증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내가 60대이며 당장 취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취업이 수월한 것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구인 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격증이기 때문인데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방문 요양, 재택 돌봄,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주 업무이며 이미 수십만 명의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야간 요양원 등에서 일하고 월급제로 받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재택 요양보호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후반부터 60대가 많으며 70대가 넘으셔도 시간제로 짧게 근무하시면서 노후 생활비를 직접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며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은 누가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되는 시니어 일자리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160만 원을 번다며 요양보호사보다 조건이 좋으니 자격증을 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병원 동행 매니저 구인 공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 구인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 동행 매니저 파견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일부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보내기도 하는데 절대 수요가 많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공공기관 일자리의 경우 4시간 정도 일하고 13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하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루 4시간 일하고 16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도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자리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 매니저로 실제 취업을 하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며 시험은 매월 상시 실시되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호텔, 전문음식점 및 단체급식을 하는 사업체나 학교, 병원의 구내식당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50세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순위에 있으며 단체급식 조리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대 이상 여성 시니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이상 남성 시니어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의 취업 가능성과 전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현실적으로 기술 분야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작 방법이 익숙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바로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조작이 비교적 쉽고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공장에서 일을 하느냐 아파트 같은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근무 환경에 따라 급여 차이가 심하며 기본적으로 구인 공고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자격증을 새롭게 따서 취업이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 후의 또 다른 문제는 초기 경력 형성의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생산 현장에서는 경력자들을 선호하다 보니 초보자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인 중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취업이나 근무가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처음 이 일을 해보시려는 60대들은 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입니다.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분들을 주택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 중장년 퇴직자 중에 사무직 쪽 계열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소 오해가 좀 있는 것이 이 주택관리사라는 일은 대표적으로 좀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라 해도 50대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60대에서 드물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다른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선호되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는 250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인기 있는 이유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률이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의무 채용 범위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도시나 구도심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기능사입니다.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10위권 안에 전기 관련 자격증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은 생각보다 쓸모가 많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현장공사나 시설관리 분야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는 현장공사 쪽이지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60대 이상 분들은 보통 시설관리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현장공사보다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관련 일자리의 경우 초임이라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며 경력이 많을수록 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연령과 어떤 대상의 일자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쪽 일은 수요가 많기는 합니다. 지금도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이 전기 쪽을 많이 공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청년층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해서 이것이 앞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왔던 사연자분의 아버님의 경우 퇴직하신 지는 꽤 오래되셔서 다시 취직하실 것은 아니고 원하실 때 가끔 일하실 수 있게 프리랜서 전문 자격증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해설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숲해설가는 많은 돈은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숲해설가는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관광객에게 숲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숲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국에 있는 총 31개 양성기관에서 107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30시간의 실습과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이 되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보통 정규직이 아닌 상시모집이며 회당 4, 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은퇴 후 숲 생태와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으며 꼭 숲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 해설이나 공원 해설사 등도 있으니 나의 관심사에 따라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십니다. 마냥 놀기에는 너무 건강하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노후의 자격증만 보고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을 좀 더 탐구해 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서류나 사무자료를 다루는 일이 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작업들이 싫은 사람도 있죠. 몇십 년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갑자기 기술 관련 자격증이 인기 있다고 하여 그런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실 경우 막상 해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성부터 살펴보신 후 필요에 따라 자격증을 고르고 그 자격증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지 확인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